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 사상입니다. 제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금요일날 사랑니를 뺐어요, 여러분. 이빨이 많으면 부자라는데 저는 이빨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금니 뒤에 사랑니 나는 거 알아요? 사랑니가 이렇게 양쪽에 모두 4개가 나 있었는데 3년 전에 이 아래쪽 매복 사랑니를 빼고 금요일에 이 2개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금요일 여러분들 동아리 끝나고 5시에 저는 불이 나게 사랑니를 뺀 다음에 금토를 이렇게 고통스러움 속에서 앓고 일요일 지금 또 밤이에요, 여러분. 또 11시인데 또 월요일이 되기 직전이거든요. 이제 조금 사랑니 붓기가 가라앉아서 강의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을 제 사정을 이야기한 이유는 발음이 조금 좋지 않고 발음이 좀 세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 이렇게 TMI를 털어놓아 보았어요. 여러분들 사랑니가 있다면 20대 초반에 뽑으셔야 한대요. 제가 20대 후반인데 굉장히 많이 아프네요. 제가 3년 전에는 이렇게 안 아팠는데 미리미리 뽑아두세요. 쓸데없는 조언을 남기고, 자, 오늘은 한번 노자와 장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노장사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네를 통틀어서 도가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가사상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냐. 사실 이 당시에는 유교가 되게 지배적인 사상이었는데, 유교는 어때요? 우리한테 사랑을 인에 따라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혹은 또 순자, 공자도 마찬가지지만 예에 따라 도덕 규범을 지켜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한테 뭘 해라 막 시키잖아요. 근데 도가사상에서는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육아에. 자꾸 이렇게 시키지 마라. 이런 거는 다 우리 자연스럽지 못하고 좀 자연스럽지 못한 인위적인 덕목일 뿐이다. 이런 거 말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안 하고 싶고, 다음 생에는 돌로 태어나. 이 메타몽, 여러분 메타몽 알려나? 귀엽죠, 너무? 요 메타몽처럼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 오늘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도가는. 물론 정말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갖고 온 짤이기는 하지만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도가에서는 이렇게 육아처럼 뭔가 인위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지켜라 라고 하는 건 너무 싫었다는 거지. 그래서 도가에서는 어떤 걸 원했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에 있는 여기 여러분들 한자가 이게 변환이 잘 안 됐나 봐요. 또 실수 선생님의 적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한자 또 써보는 거지 그지? 그럼 길도자인데 요런 도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정신적으로 좀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요 이미지만 일단 갖고 가시고, 물론 근데 도가에서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제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이런 거 싫어했다는 건 확실하다. 알겠죠? 자, 보자. 도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자 배울 때도 사회 혼란의 원인부터 배웠을 텐데, 도가도 똑같아.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등장을 한 거거든요. 자, 도가에서는 사회 혼란의 원인은 이 그릇된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 때문이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육아에 인위적으로 뭔가 분별하는 거. 뭘 분별해? 분별인가 나눠서 본다는 건데, 뭐가 좋고 뭐는 나쁘고, 예를 들어 나는 이 시대도 돈이 중요했겠죠. 황금은 너무 좋아하고 돌은 아무 필요도 없어 싫어하고, 이런 것들 정말 너무 인위적으로 분별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또 그냥 가치관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까지 예를 지키라는 등 요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도가 무너졌다. 도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보여요? 제가 5초를 드릴 테니까 보이는 거, 뭐가 보이는지 한번 댓글을 창에 한번 써보세요. 5, 4, 3, 2, 1. 처음에 보인 거 다 썼죠? 자, 분명히 오리를 쓴 친구들도 있을 거고 토끼를 쓴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정확하게 오리인지 토끼인지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잖아. 근데 이렇게 분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혼란이 생겨난다고. 지금 여러분들도 벌써 댓글창만 봐도 혼란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진짜 너무 싫어할 만한 사진을 하나 보여주지. 누군가는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바로 자,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은가 여러분? 부먹 좋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좋아요? 부먹이 좋아요? 찍먹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탄식을 내뱉었거든요. 저는 정말 완전한 찍먹파이기 때문에 탕수육을 튀김을 딱딱하게 먹으려고 튀기는 거지. 이렇게 부어 먹을 거면 왜 튀기나. 여러분들은 뭐예요? 부먹, 내가 이렇게 찍먹 얘기해놓고 부먹, 찍먹 여기 우리 반들은 어떤 취향이 많을까? 또 3초 해볼까? 3, 2, 1. 여러분들 뭐가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실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이거 찍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반응을 알 수 없다는 게 좀 슬프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다 똑같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나타난다. 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혼란이 나타나. 이러면 안 돼. 학습지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무의자연의 윤리 학습지 받았겠죠? 받지 못한 친구는 아마 선생님들이 또 나눠주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 반 친구들은 학습지란에 제가 올려놨기도 했을 거고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노자가 한 얘기예요. 원래 도가 있었는데 이런 도라는 건 절대적인 천지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 법칙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도 도고 모든 자연은 이 도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이런 게 무너지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 인의가 생겨났어. 원래는 이게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인과 의, 유교에서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제가 세모를 쳤잖아요. 대도에는 세모 치지 말고 동그라미 칩시다. 그리고 이런 인위가 또 크나큰 인위가 있으니까 또 지혜가 나타나고 지혜도 지금 안 좋게 보는 거야. 뭔가를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거잖아. 나눠보는데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런 거 다 싫어하거든. 그리고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자 효나 자애와 같은 게 생겨났다. 효는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자애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죠. 유교에서는 이런 덕목을 되게 강조했는데 이것도 노자 입장에서는 화목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인위적인 덕목들이 생겨났다고 보는 거야. 충신도 나라가 혼란에 빠져서 생겨났다고 보는 거죠. 그니까 사회 혼란의 원인은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가 뭔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과 인과 요런 인위적인 사회 제도로 인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야. 그래서 육아에서 강조하는 인이나 의, 이런 도덕은 얘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도덕은 세상의 혼란으로 생겨난 인위적인 규범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위적인 규범에 따르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자연의 법칙인 도에 따라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라는 건 아까 제가 설명했죠. 절대적이고 천지 만물의 근원, 모든 만물을 낳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 만물이 돌아가는 법칙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죠, 도가. 근데 실제로 노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도는, 여러분 이건 학습지에 필기할게요.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도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봐. 그래서 사실 언어로 우리가 말할 수도 없거든. 언어로 한정할 수도 없고 사실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다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학습지 보면서 공부하니까 꼭 필기해 주세요. 자, 다시. 근데 언어를 한정할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다면서 왜 도라는 이름이 있나요? 아니, 노자도 선생님이었을 거 아니야. 스승이었을 거 아니야. 여러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지? 제자들이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인과 의도 아니라면 우리는 뭐에 따라 살아가야 하나요? 그러면 노자가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 맨날 이런 식으로 지칭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이 뭔가요? 이것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내가 사실 인간의 언어로 한정할 수도 없고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거지만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너네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 내가 도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우리는 도에 따라야 한다. 그것은 모든 만물을 낳는 근원이자 변화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좀 비슷한 예가 있는데 어떤 그 일본 국회의원인가? 아무튼 일본 정치인인데요. 뭐 이렇게 펀쿨색좌라고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짤을 모르는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섹시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또 어떤 기자가 도대체 섹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거 자체가 섹시하지 않다. 촌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자도 약간 이런 느낌인 걸까? 노자도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그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대. 물론 제자들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도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사실상 언어로 한정하기 힘든 것. 하지만 엄청 대단한 거, 자연의 원리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자. 자, 이제 우리 사회 혼란의 원인도 알았어. 인위적인 사회제도, 인간의 그릇된 가치관, 육아에서 말하는 인과 의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사회 혼란 없애려면 자연의 도, 사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거지만 이 도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 무의자연도 우리가 사상에 연원하면서 한번 배운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학습지 보면서 필기 한 번씩 해볼게요. 자, 이상적인 삶. 여기 1번에 써보자. 무의자연. 노자에게 이상적인 삶이라는 건 무위, 제가 얘기했었죠? 인위적이지 않은 거라고. 뭔가 함부로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는 거. 여기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고 그냥 자연 스스로 그런, 이게 자연이 제가 스스로 그러한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스스로 그러한. 그냥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거지. 뭔가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삶. 바로 어떤 삶? 이런 삶이죠. 한번 보실래요? 어때? 자전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인위를 가하지 않았어. 어때? 다시 한번 보니까 이해가 돼요? 한번 더 볼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굳이 주우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쪽으로 따라가고 있죠. 이건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재미있으려고 넣은 짤이고요. 네, 아무튼 무의, 내가 스스로 인위를 뭔가 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요게 무의자연, 노자가 얘기한 이상적인 삶이고요. 그러려면 어떤 자세들이 필요하냐, 여기 3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자 또 싫어할까봐 한자 안 넣었어요. 궁금한 사람은 교과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 근데 한자 알아보면 또 좋은 점도 있어. 더 자세히 이게 와닿거든. 일단 허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내재해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인위적인 것들을 다 비우는 거야. 비울 때 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음에 내재한 인위적인 것을 다 비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 무위는 요거 똑같이 인위를 가하지 않아야 하며 다 비슷한 얘기예요. 무욕은 뭘까? 여러분 욕이 들어가는 단어 뭐 있어? 욕심, 욕망, 욕구 이런 것들 있죠. 욕심 가지지 말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이 인위적으로 뭔가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무의자연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봤어요. 요 3가지 알아둬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상적인 삶으로 이것을 얘기했는데 2번에 적어볼게요. 상선약수. 상선약수. 뭐야? 상선약수라는 것의 뜻은 최상의 선, 최고의 선은 선함, 바로 물과 같다라는 뜻인데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넣어놨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물 보이죠? 이 물은 여기 돌멩이를 만나면 돌멩이를 깨부셔? 아니지. 돌멩이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물은 이런 부쟁, 다투지 않는, 다툼이 없는, 돌과 싸우지 않고 이렇게 만나면 돌아가는 이런 부쟁의 덕을 가지고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겸허는 뭐냐면 물은 항상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처하기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이 물은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위치에 처한다는 거지. 이런 부쟁과 겸허의 덕을 갖고 있는 이런 물과 같은 삶, 바로 상선약수의 삶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보았다. 이상적인 삶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고 자연의 질서처럼 살아가는 거. 스스로 그러한 대로 살아가는 거. 무의자연. 그 다음에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뭐? 상선약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자의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사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시면 노자의 그 4번에 이상적 인간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여기 PPT에 넣지 않았는데 여러분 학습지 한번 같이 보세요. 노자의 이상적 인간상은 뭐라고 돼 있어? 물과 같은 삶을 살며, 즉 상선약수처럼, 즉 물과 같은 삶에 밑줄 치고 이렇게 써보세요. 물과 같은 삶에 밑줄 치고 겸허와 부쟁의 덕을 지니며, 겸허와 부쟁의 덕을 지니며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즉 무위자연의 삶을 사는 사람을 노자는 이상적인 인간이라 받고 두 글자로 성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학습지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번 앞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노자의 정치사상이라고 이 5번 앞부분에 적어 놓으세요. 노자의 정치와 관련된 사상. 적었나요? 노자의 정치사상. 자, 무위의 다스림. 무위 진짜 지겹게 나오죠? 계속 나와. 노자뿐만 아니라 좀 이따 장자에서도 나오거든요. 바로 이거 한자로는 무위지치. 무위에 따른 정치라는 뜻인데 인위적인 다스림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인위적 다스림. 슬슬 사랑니가 아파오네요. 볼 쪽이.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인위적인 다스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진짜 노자가 얘기하는 무의지치는 그 백성들이 통치자가 누군지, 통치자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 좀 웃긴 예지만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모르면 여러분들 반이 아주 무의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겠죠? 네, 여러분들 아니면 이제 내가 담임 선생님 이름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내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우리 반장, 부반장 누구더라? 반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서 모르는 거지. 반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반장, 부반장 누군지 명확히 알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상한 예를 들었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정도로 노자는 인위적인 다스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통치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이해됐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무위의 다스림이라는 건 백성의 무지와 무욕을 지향하는 정치라고 봤거든요. 백성들의 무지와 무욕을 지향하는 정치. 여기서 무지는 뭐 지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백성들이 이런 인위적인 규범이나 육아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이나 인위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되게 초월해 있는 상태. 옳고 그름을 막 따지지 않고 황금이 짱이야 돌덩이 나무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을 좀 따지지 않는 이런 상태를 백성의 무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욕은 말 그대로 욕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현세의 가치, 세속의 가치에 대한 세속의 가치에 대한이라 줬잖아요. 세속의 가치 추구 이런 세속의 가치에 대한 욕심을 버린 상태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욕심을 버린 상태 이렇게 필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무위의 다스림은 이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 사상으로 소국과민을 제시했는데요. 여러분 요거 보면 돼. 지금 마을이 작아? 되게 작죠? 지금 우리 서울 한번 생각해봐. 인천 한번 생각해봐. 이런 도시가 어딨어. 그래서 소국은 국가가 작고 여기서 과는 과하다 할 때 과 아니에요. 적을 과예요. 적을 과. 그래서 백성이 적은 상태. 이런 국가를 그래서 적으면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은 영토도 작고 이런 상태를 이상적인
무위의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봤어요. 무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국가의 상태. 왜 나라가 너무 크면은 또 그거 다스리려면 또 막 통치 규범 필요하고 이러잖아. 근데 그런 거 너무 싫잖아. 인이나 얘 이런 거 다 싫어하니까 나라가 좀 작고 백성이 적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노자가 벌써 끝이 났는데 우리 한 몇 분 정도 했을라나요? 한 20분 했을라나? 네,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사랑니가 아니 볼이 아픈 관계로 장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진짜 최상의 컨디션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최상까지는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상까지는 끌어올렸어요. 여러분 장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 장자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얘기 알아요? 여우와 두루미 얘기 알라나? 자 여우가 요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두루미를 초대를 했어. 근데 자기는 이거 그릇에 먹으면 혓바닥으로 날름날름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두루미도 이 그릇에 준 거지. 근데 두루미가 빡이 쳐 안 쳐? 화가 나죠. 왜? 여기 여우가 자기가 편한 걸로 줬잖아. 자기 중심적으로 혼자 생각을 한 거야. 자기 입장에선 이게 편하니까 얘한테 이걸 줬는데 두루미는 하나도 안 편한 거지. 그래서 두루미가 열이 받은 두루미가 자 두루미한테 편한 요 두루미 병으로 또 초대를 한 거지. 초대해서 여기다 먹을 거 주고 여우는 이거 못 먹고 있죠. 이거 들어서 마시면 될 것 같은데 팔이 짧은가 봐요. 못 먹고 있어. 이거 봐. 지금 자기 멋대로 하니까는 지금 얘네가 지금 혼란이 생겨 안 생겨? 얘네도 혼란이 생겨. 그리고 또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죠? 혹시 여러분 이 신화 들어봤으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 가서 또 여러분 이런 거 상식이잖아. 그치?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 이상한 프로크루테스라는 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강도인데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서 쉬게 해준 다음에 자기 집 침대에 눕히고 자기 집 침대보다 이 사람 발이 나와 있죠. 그럼 이 사람 발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만약에 키가 작잖아? 이만한 사람이면 막 늘려가지고 죽였대요. 완전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자기 원칙이나 기준을 엄청나게 고집하고 남에게 강요하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고에서 다 벗어나야 돼.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이것도 내 자기중심적 사고인가? 아무튼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프로크루테스 침대에 비유를 하는데 장자도 마찬가지야. 장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학습지 장자의 사상 2번 장자의 사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제목 옆부분에 이거 중요한 거라서 필기를 조금 해놓을게요. 교과서엔 다 있어요. 한번 필기해보자. 장자는 인간의 감각이나 마음은 참된 지식을 알 수 없다고 봤어. 인간의 감각이나 마음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적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잠깐 멈추는 시간 선생님들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감각이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왜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을까? 일단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면 나한테 옳은 게 다른 사람한테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황이나 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잖아, 지식이란 게. 그래서 인간의 감각이나 마음 같은 건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봤어요. 요거 다 필기했죠? 그래서 장자는 뭐라고 봤냐면 이러한 편견이나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사실 모두에게 옳은 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봤어. 이것도 필기해주세요.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또 빠졌네. 또 한자 한번 써보는 거지 뭐, 그치? 또 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나오는 도도 앞에서 노자가 얘기한 도랑 크게 다르지 않아. 같이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자. 자, 장자의 사상 요 옆에다가 아까 다 필기했죠. 자, 도라는 건 똑같아. 천지만물의 근원 똑같죠. 그리고 노자처럼 도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되고 얘도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해야 할 것을 되게 강조했어. 아까 차별, 자기 중심적 관점, 선입견
편견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봤잖아. 그래서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평등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만물의 자연 원리이자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에 더 귀하고 천한 거 혹은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답지 않은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야. 다 평등하다는 거지. 그래서 장자가 한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 79페이지에 가면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교과서에서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도로서 도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면 사물들 사이에 귀하고 천한 것은 없다. 근데 인간 혹은 사물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어떤 것을 귀하다고 하고 또 자기가 아닌 것은 천하다고 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물은 한결같이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평등한 것이니 어느 것이 못하고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장자의 도 그리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까지 다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럼 장자의 이상적인 경지 한번 배워볼까요? 똑같아. 계속 나오죠. 만물을 어떻게 인식해라? 평등하게 인식해라. 이것은 과연 도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거죠. 여기 필기 한번 해보자. 3번은 재물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재물, 뭐 바치는 그런 재물 아니야, 여러분. 재물이란 건 세속의 현실의 차별의식에서 벗어나서 이가 중요하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것. 재물이란 건 뭐라고? 세속의 차별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아이고. 배터리가 25밖에 없어요. 빨리 끝내야겠다, 여러분. 그죠? 세속의 차별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평등하게 인식하는 게 재물이다. 그래서 보면은 요 재물 말고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요 소유라는 경지에도 도달해야 되는데 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소유도 마찬가지인데 소유라는 경지라는 건 뭐냐면 요거야. 이리저리 자유롭게 거닐다라는 게 소유의 뜻이거든. 여러분 이거 사실 필기 안 해도 되는데 뭐 나중에 기억하기 쉬우려면 필기하셔도 되고요. 소유라는 건 원래 뜻은 그냥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정말 진짜 뜻은 도를 깨달아. 다 똑같죠? 도를 깨달아야 되는 건 노자나 장자나. 인위적인 기준. 어떤 게 뭐 예쁘니 안 예쁘니 외적인 제약. 어떤 게 부자가 좋으니 거지는 싫으니 요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 도를 깨달아서 인위적 기준, 외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라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짤 하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짤 알려나? 내가 따라하고 싶은데 또 자신이 없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라고 하잖아요. 너무 자신이 없었어. 자신감을 채워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자신감 부족해요, 여러분. 이런 외적인 굴레나 현실의 속박 이런 거 말고 그냥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이런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지. 선생님, 재물이랑 소유랑 뭐가 그렇게 달라요? 구분하려 하지 말아요. 둘 다 이상적인 경지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재물이나 소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바로 이런 일체의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삶이야,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 알려나? 옛날에 아빠 어디 가라는 데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알 거야, 여러분. 성동일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어때? 지금 정말 자연과 몸이 하나가 된 것 같지 않아? 이런 게 바로 무라일체의 삶인데 요 사물 혹은 뭐 자연물과 아는 아를 의미하죠.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듯한 자연의 섭리에 나를 내맡기고 살아가라. 이런 무라일체의 삶을 사는 게 이상적 경지라고 봤어요. 재밌죠, 장자? 즐거운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이상적 경지에 도달하려면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물론 좀 가만히 있는 거 되긴 해. 근데 어쨌든 구체적인 수양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 그거 한번 알아보자고. 자, 이상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의 방법.
첫 번째, 좌망이야. 앉을 자죠? 망은 다 잊어버린다는 뜻이야. 앉아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무아의 경지 다 잊어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 내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나조차도 있는 거야.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앉아있죠. 이게 자망. 그 다음에 요 4번 빈칸에는 심재라고 적어주세요. 심재. 마음을 비우는 건데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거 바로 요거야. 팽수 봐봐 어때? 마음을 비운 것 같지? 잡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요런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앉아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나조차 있는 그런 좌망의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심재,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 요거는 장자 지문 같은 거 보면 장자를 판별할 수 있는 키워드기도 해요. 그래서 좌망이나 심재 요런 것들, 요런 수양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요런 것들 수양을 하게 되면은 결국 아까 이상적 경지에 오르게 되고, 그런 이상적 경지, 재물, 소유, 무라일체와 같은 이상적 경지에 오른 사람을 바로 성인, 지인, 진인, 천인, 신인,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다 부르는데 사실 여러분 성인이란 말은 유교, 불교, 도가 다 쓸 수 있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도가를 판별하는 포인트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지인, 진인 같은 걸로 보통 도가 지문이라는 걸 알려주는 판별 포인트가 되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이상적 인간상은 이렇게 불렀다. 또 장자는. 그래서 이상적 인간은 진정한 자유, 아까 소유의 경지, 진정 외적인 제약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또 재물,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이렇게 불러왔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학습지 보면 3번에 도가사상의 현대적 의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